하노이의 한 작은 골목에 오래되고 아늑한 2층 집이 있다. 그곳은 민 씨, 화 씨, 그들의 작은 딸 린, 그리고 금색 펄을 가진 똑똑한 개인 황이 함께 사는 집이다. 황은 린이 3살 때 가족에게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린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매일 아침 황은 린의 뺨을 부드럽게 핥으며 그녀를 깨운 후 두 사람은 함께 주방으로 내려가서 조식을 먹곤 했다. 최근에 민 씨 가족은 황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황은 뒤뜰로 뛰어가서 정원의 구석에 있는 오래된 배수구 앞에 가만히 앉아있다. 황은 그곳에 앉아 배수구 덮개를 응시하며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아마 황이 쥐나 개구리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행동이 매일 반복되자 그들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 배수구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까? 화 씨는 어느 날 저녁 차를 마시면서 남편에게 물었다. 민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대답했다. 아마 황이 뭔가 재밌는 동물을 발견한 걸 거야. 그러나 화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동물을 좋아하는 그녀는 황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황이 기쁠 때, 슬플 때, 걱정할 때 그 감정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호기심 많고 장난기 가득한 8살의 린은 황의 이상한 행동을 점점 더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어느 날 오후, 황이 다시 배수구를 지키기 위해 뒤뜰로 나갔을 때 린은 몰래 그 뒤를 따랐다. 린은 물소풀 덤불 뒤에 숨어 황을 유심히 관찰했다. 황아, 뭐 보고 있어? 린은 속삭였다. 그러나 황은 들리지 않는 듯 보였다. 그의 눈은 배수구 덮개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귀는 린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려는 듯 쫑긋했다. 갑자기 린은 배수구에서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다시 그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며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린은 더 가까이 가서 소리를 더 잘 듣고 싶었지만 황이 놀라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자신이 목격한 일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엄마, 엄마. 그 소리를 들었어. 배수구에서 소리가 나. 린은 뛰어가서 화 씨에게 말했다. 화 씨는 여전히 밭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무슨 소리? 소리가 났다고 그녀는 약간 의아해하며 말했다. 우리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뭔가 불안해요. 린은 그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화 씨는 칼을 내려놓고 손을 주방 앞치마에 닦은 후 딸 옆에 앉았다. 리나,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소리는 그냥 바람이 배수구를 지나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어. 하지만 린은 고개를 저으며 빠르게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분명히 울음소리를 들었고 황이도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화 씨는 딸을 바라보며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한편으로는 린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아이의 풍부한 상상력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좋아, 그럼 아빠랑 이야기해볼게. 화 씨는 결국 말했다. 우리는 그 배수구를 확인할 거야. 그날 밤, 린이 잠든 후 민 씨와 화 씨는 식탁에 앉아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화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겨 한숨을 쉬며 손을 문질렀다. 글쎄, 우린 아마 배수구를 여는 방법을 알아야 할지도 몰라. 아니면 배수구를 여는 회사에 전화하는 것도 좋겠지. 그런데 만약 거기서 뭔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 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린이 맞고 울음소리가 진짜라면 어떻게 하지? 민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다. 걱정하지 마. 내일은 콩 씨한테 전화할 거야. 그 사람은 내 친구고 아마 도와줄 거야. 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침대에 누운 후에도 그 신비한 배수구와 황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 씨는 약속대로 콩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콩 씨는 그날 오후에 확인하러 올 거라고 약속했다. 콩 씨가 도착했을 때 민 씨 가족과 황은 모두 뒤뜰에 모여 있었다. 콩 씨는 몇 가지 도구를 가지고 배수구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바라보았을 땐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 콩 씨는 말했다. 배수구 주변을 몇 번 돌았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배수구 덮개를 열어서 확인할게요. 콩 씨가 배수구 덮개를 열기 시작했을 때 황은 갑자기 짖으며 배수구 쪽으로 달려갔다. 린은 황을 붙잡았다. 황아, 진정해. 린은 황의 귀에 속삭였다. 콩 씨는 천천히 배수구 덮개를 열었고 손전등의 불빛이 어두운 속으로 비추어졌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물이 조금 고여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때 이럴 수가. 콩 씨는 갑자기 소리치며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지? 민 씨. 민 씨는 콩 씨 쪽으로 다가가며 얼굴이 창백해져서 가족을 쳐다봤다. 믿기 힘들겠지만 여기에 아기가 있어요. 모두 충격을 받았다. 화 씨는 갑자기 어지러워져 남편 어깨에 의지하며 균형을 잡았다. 린은 황을 꼭 안고 놀란 얼굴로 입을 벌렸다. 아기요. 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콩 씨는 대답하지 않고 배수구에 손을 뻗으며 아기를 구하려 했다. 겁내지 마. 내가 널 꺼내줄게.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몇 분 후 긴장된 상황 속에서 콩 씨는 결국 아기를 꺼냈다. 그 아이는 아마도 3살이나 4살 정도였고 온몸이 흠뻑 젖어 떨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진흙투성이었지만 그 큰 눈동자에서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엇갈리고 있었다. 화 씨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 타올을 가져오고 민 씨는 경찰과 구급차에 전화를 걸었다. 린은 황을 꼭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황아, 너 이 아기가 여기 있는 걸 알았지? 린은 속삭였다. 그래서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황은 살짝 짖으며 마치 그렇다고 확인하는 듯했다. 린은 황을 더욱 꽉 안으면서 이 4발 친구가 자랑스럽다고 느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그들은 아이를 급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데려갔다. 경찰도 바로 도착하여 진술을 받으며 조사를 시작했다. 민 씨 가족과 콩 씨는 거실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었다. 황은 린의 발밑에 누워있으며 방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듯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아기가 배수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화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콩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아기를 제때 찾아냈어요. 황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모두 황을 바라보았다. 황은 고개를 들어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했어요. 리는 황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황은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녀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리나. 황이 아기를 구했어요. 화 씨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럴 수가, 내가 상상도 못했어요. 만약 그게 린이었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콩 씨는 화 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제 그 아이는 안전해요. 황과 여러분 덕분에요. 여러분이 직감을 믿어서 잘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울리며 문을 열었다. 민 씨는 문을 열고 2명의 경찰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수사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 경찰 중 1명이 말했다. 민 씨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 후 1시간 동안 민 씨 가족과 콩 씨는 배수구에서 아기를 발견한 모든 과정을 차례로 이야기했다. 이 근처에서 최근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한 경찰이 화 씨에게 물었다. 화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아니요. 이상한 건 없었어요. 그저 황이 우리 개가 매일 배수구 앞에 앉아 있었죠. 경찰은 이를 기록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병원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아이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영양 부족과 가벼운 상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화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실종된 어린이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일치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리는 황을 꼭 안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아이는 가족이 없는 건가요? 경찰은 린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의 가족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경찰이 떠난 후 민 씨 가족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으며 그 사건에 대해 많은 질문과 걱정을 안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 어떻게 아이를 배수구에 버릴 수 있었을까요? 화 씨가 감정에 북받쳐 물었다. 민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리나, 때때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해. 그들의 사정을 우리는 알 수 없지. 리는 조용히 앉아 여전히 황을 꼭 안으며 이 모든 일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엄마, 아빠, 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는 그 아기를 도울 수 있을까요? 민 씨와 화 씨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딸을 봤다. 리나, 화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그 아기를 도왔어. 황과 내 덕분에 그 아기는 구해졌단다. 그런데 너는 더 뭔가 하고 싶은 거니? 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민 씨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아빠는 내 마음을 이해해. 우리가 그 아이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 후 며칠 동안 하수구에서 발견된 아기에 대한 소식이 동네 전체에 퍼졌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민 씨의 집에 찾아와 방 씨에게 조문을 표했다. 호아 부인은 종종 병원에 전화해서 아들의 상태에 대해 묻습니다. 간호사에 따르면
아기는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후 민 씨의 가족은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소년을 확인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남이에요. 아이가 2주 전에 실종됐어요. 부모는 이혼했고 양육권 분쟁 중에 납치된 것 같아요. 경찰이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이 소식은 온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특히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그토록 잔인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기는 어디로 갈까요? 호아 부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은 아기는 현재 아동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신생아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 가족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 씨를 만난 것이 특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 씨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까? 니는 희망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만 씨와 호아 부인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 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에게 임시 가족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니네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다른 사람을 입양할 수 있나요? 사실상 입양은 아닙니다. 호아 씨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남은 문제들을 잠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니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도움을 드릴게요. 금은 여전히 린의 발치에 놓여 있었고 마치 그 결정을 승인하는 듯 가벼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민 가족의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임시 가족으로 등록하고 남은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모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과정 내내 황은 항상 보호자의 역할을 맡아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과 위안을 조용히 전해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2주간의 준비와 법적 절차를 거쳐 민 씨 가족은 마침내 남 씨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침대와 몇 가지 필수 가구를 추가한 후 린 가족과 방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온 날, 온 가족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호아 부인은 호화로운 식사를 요리했고 민과 린은 집을 색색의 풍선으로 장식했습니다. 골드마저도 신이 난 듯 짖고 꼬리를 흔들었다. 아동보호기관 차가 집 앞에 정차하자 모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내 팔에 안겨있던 작은 테디베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소녀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본 때보다 더 작아 보이고 약해 보였다. 호아 부인이 다가와서 따뜻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남 선생님, 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 아들아. 다시 만나서 반갑다. 그는 눈물이 고인 커다랗고 둥근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테디베어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린이 걸어와서 밝게 웃으며 안녕, 나는 린이야. 우리와 함께 살게 되어서 정말 기뻐. 들어봐, 이 사람은 반이야. 그녀가 널 찾아서 방 안은 그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냄새를 친밀하게 맡았다. 놀랍게도 다른 방에 있는 게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개를 좋아하세요?
민 선생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호와 부인, 그는 말했다. 금은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새로운 공간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관찰하며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누구와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호아 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남은 밥과 야채를 조금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린이 남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던 중 남은 갑자기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 앞에서 멈췄다. 그게 내 가족이에요. 린이 설명했다. 나는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는 나머지 사진을 주의 깊게 살펴본 뒤 갑자기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요? 라고 물었다. 린은 이 질문에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다행히도 맨 씨는 듣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야. 그 소년의 높이로 무릎을 꿇어라. 내 부모님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지금은 너를 돌볼 수 없어. 그러니 우리를 보내줘. 우리가 당장 너를 돌볼게. 우리가 내 가족이 될게. 내 임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집에 있어. 효과가 있을 거야. 나머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느 정도 이해한 듯했다. 그 소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린의 손을 꽉 잡고 그녀가 그를 위층으로 인도하게 두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들어 있을 때 호아 부인은 갑자기 두 아이의 방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녀가 다른 침대에 앉아 베개를 껴안고 흐느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아 부인이 와서 남 옆에 앉았다. 잠을 잘 수 없니?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나머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집이 그리워요. 호아 부인이 추측했듯이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괜찮아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요. 당신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를 극복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자 문간에 갑자기 방이 나타났고 그는 침대로 걸어가 소년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소년을 위로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점차 울음을 멈추고 방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아 부인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팔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녀는 속삭였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어려운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당신을 만나는 것과 같은 멋진 일도 줍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나는 남아있는 호아 부인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울어서 붉어 있었지만 슬퍼하는 기색은 덜해 보였다. 약속해요. 호아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기적을 창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점차 호아 부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방은 그녀 옆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을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담요로 덮은 후 조용히 방을 나갔다. 호아 부인은 문 밖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어려울 거라는 걸 알지만 사랑과 인내심이 있다면 이 새로운 집에서 치유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민 씨 가족은 점차 새로운 집에 적응했습니다. 그 소녀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지만 매일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리는 남에게 특히 인내심이 많습니다. 남은 보통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지만 그녀는 항상 그를 게임과 활동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린이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 남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랑 같이 그림 그릴래? 램이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린은 재빨리 종이와 색연필을 더 가져다가 남 앞에 놓았다.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램이 물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노란색. 린은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같이 금색을 칠하자.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렸고 방은 그들 옆에 모델로서 누워있기를 원했습니다. 남이 린과 함께 활동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소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린은 남의 입술에 살짝 미소가 떠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민 씨와 호아 씨도 남은과 소통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민 씨는 매일 밤 남 씨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호아 부인은 남 씨에게 간단한 요리를 가르치곤 합니다. 어느 날 호아 부인이 남에게 쿠키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소년이 갑자기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호아 부인은 가슴이 녹는 것을 느꼈다. 물론이죠, 자기야. 그녀는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을 때 너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남은 민 씨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점차 새로운 가족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남은 가끔 밤에 악몽을 꾸어 울면서 깨어날 때가 있다. 이런 때면 방은 항상 가장 먼저 발견해서 모든 사람을 깨운다. 어느 날 밤, 특히 나쁜 악몽을 꾼 후 남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는데 이번에는 호아 부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남과 린, 너희는 무슨 꿈을 꿨어? 민 씨는 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남은 여전히 흐느끼며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또 버림받는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그의 친부모뿐만 아니라 민 씨 가족도 참여합니다. 남은 오방이라고 말했다. 호아 부인은 소년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내 사랑, 우리는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항상 함께야. 린도 침대에 올라가 남 옆에 앉았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항상 당신을 보호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형제지, 맞지? 남은 주위를 둘러보며 사랑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보았다. 그 소녀는 가슴에 따뜻한 파도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은 처음으로 그들을 지칭하며 고맙습니다. 가족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온 가족은 거실에서 함께 자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매트리스와 담요를 펼쳐서 아늑한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남은 민 씨와 호아 부인 사이에 누워 있었고, 린은 그 옆에 있었고 방은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으면서 가족의 아름다운 그림이 밝아졌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보살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은 훨씬 더 행복해 보였다. 그 소녀는 호아 부인이 아침 식탁을 차리는 것을 돕기 위해 주도권을 잡았고 방이 재밌는 농담을 하자 큰 소리로 웃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남은 아침 식사 중에 말했다. 학교에 가도 될까요? 민 씨와 호아 부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남의 요청에 놀랐지만 행복해했다. 물론이지요, 아들아, 민 씨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좋은 학교를 찾아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남 씨와 민 씨 가족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남 씨에게 맞는 학교를 찾기 시작했고, 학용품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시켰습니다. 남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가족에게 더욱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그 소녀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말하는 법을 배웠으며 점차적으로 그의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내내 골드는 언제나 침묵의 수호자이자 충성스러운 친구로, 그리고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으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 개는 남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받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자 남은 설렘과 불안을 안고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는 데 많은 진전을 보였지만 완전히 생소한 환경에 직면한 것은 여전히 남은 불안을 느끼게 한다. 학교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 남은 호아 선생님의 손을 꽉 잡고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남은 속삭였다. 저 무서워요. 호아 부인은 무릎을 꿇고 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괜찮아, 아들아. 모든 아이들이 학교 첫날에 긴장하지만 너는 학교가 매우 흥미로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많은 것을 배울 거야. 새로운 것과 새로운 친구를 사귀세요. 남은 여전히 걱정이 되고 그녀가 그리웠지만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세요, 호아 부인.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에 당신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들려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을 거야 라고 알았습니다. 호아 선생님은 꽉 껴안은 후 남을 교실에 들여보냈습니다. 선생님은 그 소년이 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희망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의 학교 첫날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선생님인 마이 씨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지닌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남은 새로운 교실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휴식 시간이 되자 남은 방황감을 느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을 때 남은 마당 구석에 홀로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소년이 남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입니다. 축구하고 싶으세요? 남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은 처음 축구를 했고 아직 서투르기는 했지만 오후에 민 선생님이 데리러 오자 남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년이 새로운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행복해 보이니? 민 씨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나는 축구를 했고 민 씨와 친구가 됐어. 내일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지. 그렇지. 민 씨는 남의 열정에 기뻐서 크게 웃었다. 맞아, 아들아. 내일과 앞으로 며칠 동안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남은 학교에 처음 입학했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들떠 있었습니다. 니는 가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며 경청했다. 골드는 테이블 밑에 누워서 가끔씩 꼬리를 흔들며 마치 온 가족과 기쁨을 나누는 듯했다. 하지만 매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주 후, 남은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다른 아이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려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씨는 숙제를 하던 중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그 소녀는 흐느끼며 울었다. 니는 근처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급히 달려가서 왜 그래? 남은 눈물을 흘리며 저는 그 교훈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할 수 있는데 저는 못해요. 라고 말했다. 너 바보야. 니는 동생을 꼭 껴안았다. 그렇게 말하지 마. 넌 멍청하지 않아. 내가 널 도울 수 있도록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야. 니네 인내심 덕분에 남은 점차 그 교훈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민 씨와 호아 부인은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매일 밤 남은 공부를 돕기 위해 시간을 더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아들아, 민 씨가 어느 날 밤 남에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착하게 태어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우리 가족은 항상 너를 도울 거야. 도와줘. 남은 가족의 격려와 지원으로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남은 공부에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고, 가끔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은 더 용감하게 어려움에 맞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뒷마당에서 놀던 남이 갑자기 방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고맙구나. 너가 없었다면 나는 이 멋진 가족을 가질 수 없었을 거야. 방은 마치 남의 말을 알아들은 듯 기쁘게 짖었다. 소녀는 내 발 달린 친구를 꼭 껴안으며 매우 고마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민 씨와 호아 부인은 주방 창문에서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랑과 인내심으로 진정한 가족으로서 모든 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은 점점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해 나갔다. 그 소녀는 공부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학교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남 씨와 민 씨 가족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어느 날 마이 선생님은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남의 첫 번째 테스트예요. 마이 씨가 말했다. 그 소녀는 매우 걱정이 되었다. 저녁 식사 때 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민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격려했다. 괜찮아, 아들아. 같이 복습하자. 잘할 거야. 호아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최선을 다하세요. 민도 흥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밤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도록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 동안 온 가족이 모여 남은 시험을 준비하도록 도왔습니다. 린 선생님은 남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셨고, 민 선생님은 복습 질문을 하셨고, 호아 선생님은 남은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시험 날이 왔습니다. 남은 긴장했지만 신중한 준비 덕분에 자신감도 더 커졌다. 마이 씨가 시험지를 꺼내자 남은 심호흡을 한 뒤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남은 민 선생님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교 운동장으로 달려갔다. 어떻게 지냈어요? 민 씨는 웃으며 물었다. 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환해졌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모든 질문에 대답했어. 민 씨는 남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주 좋아, 아들아. 그는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은 남 씨의 노고를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호와 부인은 남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닭고기 포를 요리했고, 리는 식당을 색색의 풍선으로 장식했습니다. 남은 식사 중에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가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호와 부인은 남을 꼭 껴안고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남.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전화로 인해 기쁨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 씨는 전화를 받고 얼마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진지한 표정으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호와 부인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민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남 씨의 친부모를 찾았다고 했어요. 식당은 조용해졌다. 남은 눈을 크게 뜨고 민 씨를 바라보았다. 저희 부모님요? 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아. 그들은 너를 보고 싶어해. 호와 부인은 남을 꼭 껴안으며 다가올 감정의 폭풍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남은 하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린과 함께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민 씨는 남 옆에 무릎을 꿇고 소년의 손을 잡았다. 남,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해. 그들은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고 이 집은 항상 당신의 집. 그날 밤, 가족 중 누구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회의와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했습니다. 남은 침대에 누워서 방을 꼭 껴안았다. 충성스러운 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내일은 힘든 하루가 될 거야. 그들은 알고 있지만,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가족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